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감독 이육정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서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모스크바 국제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한국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언어와 문학만큼이나 음식도 그 나라의 정서와 기억을 잘 담아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학과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토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러시아 문학 속의 음식, 그리고 한국 문학 속의 음식. 오늘은 한국 문학 속의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고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입니다.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 현대문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중에서 특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던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죠? 예, 백석이라는 그 작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활동했던 그 시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일반 그 독자와 그 시인들이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시인입니다. 이 백석 씨의 가장 큰 특징은 시에 음식물이 그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음식물이 한 종류 이상 그 등장을 합니다. 다른 시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석은 러시아로 치게 되면 푸시킨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작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백석을 평생 그 연구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매력 때문에 백석을 또 연구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백석 시가 좋아서 연구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는 그 백석이 그 지향했던 삶의 가치들 또 이해에 얽히지 않고 그 순수하고 또 삶의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백석의 삶의 가치관이 그 좋았기 때문에 백석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 작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잠깐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백석은 1912년도에 태어나서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한국 유수의 그 신문사 현상문예에 소설이 당선이 됩니다. 그 18살이니까요. 그 굉장히 그 조숙한 문학 청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동경의 아오야마 대학에서 그 영문학을 그 전공하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인 그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시를 그 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영어와 러시아어에 굉장히 능통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학 작품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푸시킨 시뿐만 아니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동강을 비롯해서 그 러시아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백석은 우리나라의 고유어 그리고 방언을 시어로 많이 구사했고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풍속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젊은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석의 작품에는 이제 음식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예 제목 자체가 음식인 작품이 있죠? 국수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음식을 소재로 그 준비 과정서부터 그 조리 과정 또 음식을 먹는 그 정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 일관되게 그린 그 작품은 이제 국수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국수라는 시 내용이 아주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에서 그 말하는 국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그 냉면을 말하는 건데요. 이 국수라는 시는 그 크게 세 대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제일 첫째 대목은 국수라고 하는 그 음식 재료를 장만하는 과정, 서두에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수를 우리의 전통 그 마을에서 아주 오랜 기간 계속 먹어왔다.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이다. 이 국수가 한국의 그냥 오래된 전통 음식이다라는 그 묘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대목에서 그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정치를 그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 조리 과정과 그 생활이 하나로 얽혀 있는 그 한국의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생활 풍속을 그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자기 작품 속에서 또 중시 여겼던 분들도 있지만 백석이 유독 좀 음식을 그렇게 자주 언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느 나라나 그 음식이 이제 생활과 이제 가까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 생활은 유난히 음식과 많이 그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음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탕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팔팔 끓이는 거.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이 많고, 이제 세 번째는 나물 음식이 많은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전부 이제 끓인다라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진물이 그 우러나오도록 아주 오래 끓이는 음식이 많습니다. 소나 그 소뼈 같은 것을 이제 계속 끓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진물이 이제 계속 우러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냄새가 이렇게 삶에 그 배어 나오는 것이죠. 이 발효 음식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물을 캐서 씻어서 다듬고 데쳐서 무치는 이 일련의 조리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손이 많이 가고 결국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아주 많이 가는 그 음식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생활에서는 그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곧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게 곧 삶의 과정. 그 음식 조리 과정에 그 삶의 정치가 아주 짙게 이렇게 이제 배어 있습니다. 이게 가령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서 이렇게 저녁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녁 연기를 보면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놀던 것을 마치고 집으로 막 들어가죠.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엌에서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오래 끓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어나오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엄마의 그 채취를 그 맡는 겁니다. 그 인간의 오감 가운데 시각이 제일 강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렬한 감각이 후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시장길을 달래고 엄마의 사랑을 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시에 보면은 그 냄새의 이미지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삶의 채취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석이 그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풍속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 만드는 얘기, 또 뭐 음식 먹는 얘기, 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언어 속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사말 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인사말이 그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밥 숟갈을 놓았다. 이제 밥 숟갈 놓았다. 이게 죽었다라고 그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한테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꼭 네가 밥을 먹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잘 지내느냐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다라는 게 삶에 많이 그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먹는다라고 하는 말에 그 늙었다 이것은 나이를 먹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욕을 먹는다 욕을 먹다 그 돈을 먹는다 이게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인데 돈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먹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메타포인데 이제 이런 의미가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한국말이 상당히 발달을 한 게 특징 가운데 하나죠. 좀 백석은 그 결을 잘 어떻게 보면 자기 시 속에 담은 거죠. 한국의 일상생활과 한국의 핵심을 잘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제 시로 잘 다룬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석 작품 중에서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 작품이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작품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이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귀는 그 이제 연시입니다. 먹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 시가 이제 몇 편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귀인데 이 시는 이제 특징이 그 나타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여자 이름을 그 시어로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국 문학 작품에 그 러시아 여자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나타샤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 이름을 그 시에 사용해서 그 가장 그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잘 시킨 그 작품이 이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 보면은 그 눈이라고 하는 순백의 이미지, 그 나타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러시아 여자의 이미지, 그 다음에 당나귀라고 하는 아주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미지, 이제 이것을 잘 그 엮어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낭만적인 꿈을 노래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이제 아까 그 백석의 시 국수로 돌아가 보면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뭔가요? 그 저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좋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그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이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주 그 자극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아주 그 소박한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점잖죠. 굉장히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던 그 한국의 기질과 한국 사람들의 품성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가. 그래서 그 전통 음식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이나 품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그 대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냉면의 매력은 뭘까요? 이 냉면의 그 미학은 이게 융합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융합 음식. 고기하고 그다음에 동치미, 그러니까 이제 동물성 식재료와 그 식물성 식재료가 그 융합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맛도 융합돼 있어요. 그 메밀은 이 맛이 좀 텁텁합니다. 근데 이 육수와 동치미 국물은 아주 구수하고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러니까 텁텁한 맛과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서로 상반된 맛이 그 융합된 그 이런 그 특징이 있고요. 또 이 시에도 나옵니다면은 이 꽁은 이제 바로 잡은 꽁으로 먹습니다. 반드시. 근데 동치미는 그게 한 달 정도 숙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잡은 것과 오래 숙성된 것이 융합된 것이죠. 이 동치미가 그 겨울 음식이기 때문에 그 냉면이 찬 음식인데 이 겨울에 먹습니다. 특이하게도 겨울에 뜨거운 온돌방에서 찬 음식을 먹는 것. 네.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융합시켜서 아주 맛을 내는 이제 이런 그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융합의 그 묘미를 아주 한껏 고양시킨 음식이 그 냉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반된 것을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 융합적 사고는 한국 사람의 의식에 배어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은 위대한 문학도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가치를 하나의 접시 또는 하나의 작품 안에 녹였을 때 또 탄생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냉면은 참 위대한 창조물이네요. 진짜 위대한 창조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석의 국수, 냉면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드시죠. 예. 자, 냉면.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고 시원합니다. 또 이 냉면하면 또 술을 또 함께 해야지 또 제맛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는 해장할 때 또 냉면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해장할 때 냉면 드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동치미 국물이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 술 먹은 다음 날 육수를 들이키면 그 숙취 해소가 그 많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냉면과 같이 하는 술이 이제 뭐 몇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통 한국 분들은 소주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의 보드카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보드카죠. 벨루가. 러시아 국제도서전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예, 한국에 오시게 되면 그 냉면을 꼭 그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이것을 드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그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국제도서전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문학 속의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